내 놈들의 야망은 여기까지다! 모두 간다! 크로스 체인저! 오늘 소개할 물건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5개의 비행정이 로봇으로 변신한다. 조인전대 제트맨 제트 이카루스 영실업 버전입니다. (1992년에) 영실업에서 반다이의 라이센스로 생산된 조인전대 제트맨의 제트 이카루스입니다. 야, 이거 진짜 추억의 물건이네요. 무려 26년 전 물건이에요. 제가 이제 4년 전에 시골에 있는 한 장난감 가게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한 제트 이카루스입니다. 야, 이 박스가 좀 낡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기 가루다, 제트 이카루스, 그레이트 이카루스인데 여기선 킹 제트맨이라고 돼 있네요. 하이퍼 하켄 뭐 이런 식으로 이카루스 하켄 다 있네요. 여기 품 마크도 있어요. 품질. 옛날에 이런 마크 있는 거 사라고 많이 그랬었는데 말이죠. 당시 소비자가가 18,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야, 당시 92년도 18,000원이면 진짜 비싼 물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초록색 영실의 코끼리 보이고요. 제트호크, 올, 스왈로, 콘돌, 스완. 여기는 검이라고 하니까 버드닉 세이버, 방패, 뭐 날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추억의 장난감이네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스티로폴로 이렇게 포장지가 있었잖아요. 야, 좋구만. 여기 주먹. 그쵸, 옛날에 이런 식으로 주먹이 있었죠. 요즘은 이런 기믹을 많이 안 넣어주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일본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내판은 제트호크에 들어가는 랜딩 기어라던가 아니면 이제 콘돌이나 스완에 들어가는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런너로 넣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 실드도 처음에는 분리 상태로 돼 있다가 제가 조립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동봉이 됩니다. 여기 옛날 영실업 주소도 보이네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바로 제트 이카루스 박스 안에 들어있던 로봇 카탈로그예요. 이렇게 쭉 펼치면은 왼쪽부터 보면은 그레이트 이카루스부터 해서 제트 가르다, 제트 이카루스, 그리고 테트라보이 이렇게 디럭스 제품이 소개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STD급의 저가형 제트맨 로봇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당시 가격은 18,000원, 나머지는 발매 예정이라고 가격은 적혀있지 않네요. 그리고 뒤편을 보면은 야, 추억의 전대물 로봇들입니다. 야, 추억의 장난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프레시킹부터 해서 프레시 타이탄, 야, 그리고 120만원 정도 한다는 그 그레이트 5, 당시 소비자권 자가 18,000원. 야, 대체 얼마나 가격대가 오른 거죠 대체? 그리고 라이브 로봇, 라이브 복서, 야, 슈퍼 라이브 로봇까지. 게다가 옛날 전대물은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투 모함을 발매해 줬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라이브맨 뿐만 아니라 이제 프레시맨도 같이 발매를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옛날에 하나쯤은 갖고 있었을 텐데 왜 부모님은 공부해야 된다고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렸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끈하게 조인전대 제트맨 제트 이카루스 영실업 버전의 무료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끈하게 간다! 먼저 레드호크인 류가 탑승했던 제트호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인 형태는 몸체라서 그런가요? 좀 많이 뚱뚱합니다.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는 매가 아니라 무슨 부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매더라고요. 아무리 동체라고 해도 좀 너무 뚱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제법 묵직합니다. 요즘 전대물 로봇은 거의 뭐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합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역시 90년대 전대물 로봇의 특징답게 합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법 묵직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영실업 라이센스 바이 반다이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는 이쪽에 이제 반다이의 각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티커 처리를 해놨네요. 원래 반다이에서 나온 제트 이카로스는 당시 5,900엔, 뭐 10배로 계산한다면 59,000원이었죠. 즉 18,000원짜리 제트 이카로스의 무려 3배가 넘는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영실업이나 손오공에서 라이센스를 따와서 생산한 국산 장난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더 저렴하게 갖고 놀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금색 부분은 합금이 아니라 도색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랜딩 기어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일본판은 잘 모르겠는데 국산 영실업 제품의 이 랜딩 기어는 런너로 들어있기 때문에 꼭 조립이 필요해요.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래요. 다음은 블랙 콘돌 조와 화이트 스완 카오리가 탑승하는 제트 콘돌과 제트 스완을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일단 역시 독수리라서 그런가 상당히 샤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갖고 놀았을 때도 이 블랙 콘돌이 진짜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는데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좀 많이 스티커가 일어났네요. 이건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랜딩 기어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타이어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나머지 이 바퀴 부분도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는 이 바퀴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합금이 들어있어서 많이 묵직해요. 이 발 부분이 전부 합금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빼면은 기본적으로 제트 콘돌이나 제트 스완 모두 이런 식으로 연결 부위가 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가지고 놀다가 합금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트 스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도 기본적으로 랜딩 기어가 있어요. 얼굴 부분이 합금이라서 그런가요? 도색이 좀 상당히 좀 거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여기도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합금이 들어있어요. 가지고 노실 때는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옐로우울 라이타와 블루스왈로인 아코가 탑승하는 제트홀과 제트스왈로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일단 다른 기체에 비해선 역시 팔 부분에 담당해서 그런지 합금이 들어있지 않아 많이 가볍습니다. 제트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얘가 올빼미인가요? 오히려 글쎄요, 이렇게 얄쌍해가지고는 올빼미보다는 좀 참새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날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분리해서 제트 이카로스 때 총으로서 사용하는 기믹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 홈에다가 나중에 주먹에 끼워서 총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거는 좀 이 날개가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아쉽네요. 다음은 아코의 제트 스왈로. 이쁘다. 저는 어릴 적부터 파란색을 좋아해서 얘를 많이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근데 실제로 파일럿은 여성이에요. 근데 극 중에서 제일 이뻐. 일단 제트 스왈로도 이 날개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면서 제트 이카로스의 실드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뒷면에 있는 기역자에 손을 끼워서 실드로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기믹이 있죠. 자, 그럼 5대의 기체는 대충 소개했으니까 이젠 본격적으로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제트맨은 독수리 오용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5대의 전투기도 하나의 거대한 전투기로 합체가 가능합니다. 일명 이카루스 하켄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끈하게 이카루스 하켄으로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제트 스크럽! 일단 제트호크부터 한번 변형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꼬리날개 부분을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양 날개는 이런 식으로 반으로 접은 다음에 가볍게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핏을 연 다음에 여기 보이는 삼각형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갖다 주시면은 이카루스 하켄으로의 변형이 일단 끝납니다. 형태가 딱 삼각형, 삼각자 모양이죠. 다음은 제트홀. 제트홀은 일단 날개를 분리해 주시고요. 일단 어깨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고 여기 끝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 부분을 쭉 펼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수 부분을 넣어 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제트 스왈로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먼저 날개를 분리한 다음에 어깨를 당겨주시고 제트 스왈로도 변형 완성. 다음은 제트 콘돌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수 부분을 접어주시고 양 날개도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꼬리 날개 부분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을 줘서 기수 부분을 당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면은 제트 콘돌도 변형이 완료됐습니다. 제트 스완도 제트 콘돌처럼 비슷하게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트호크의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구멍이 보입니다. 구멍에다가 이렇게 스완과 콘돌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조인트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셔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양쪽 스티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트 스왈로, 이쪽은 제트 홀로 합체가 되도록 이렇게 색깔로 표기가 돼 있어요. 색깔에 맞춰서 여기 있는 홈에다가 스왈로의 구멍 파츠를 맞추고 여기 튀어나오고 있는 하얀색 조인트를 이 붉은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이카루스 하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멋있다. 마치 거대한 삼각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조인전대 제트맨의 모티브가 독수리 오용제라서 그런지 가차 스파르탄처럼 거대한 삼각형의 전투기가 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양쪽에 이쪽에 있는 바퀴 덕분에 바퀴로 이렇게 굴리면서 놀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카루스 하켄에서 대망의 전대 로봇 제트 이카루스로 한번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크럼 윙그! 먼저 제트호크의 랜딩 기어를 분리해 주시고요. 기수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다시 돌려주시고요. 얼굴을 빼주세요. 머리 부분을 반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얼굴 부분을 다시 세워주셔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것으로 제트 이카루스의 얼굴과 몸체가 변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팔 부분입니다. 일단 다시 삼각형 부분을 다시 내려주시고 어깨 부분을 다시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수 부분을 다시 잠깐 빼낸 다음에 하얀색 기수 부분을 이렇게 몸체와 합체할 수 있는 조인트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기수 부분을 집어 넣어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이 주먹을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양발로 변형되는 Z1과 Z 콘도를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 부분이 되는 기수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들 보이시죠? 여기를 돌려서 힘을 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날개 부분을 펼쳐서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 부분을 뽑아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카로사켄처럼 이 구멍에다가 다시 다리 부분을 합체해주시면 돼요. 일단 완성! Z 이카로스입니다! 야, 무려 27년 전 전대물 로봇이에요. 무려 파워레인저인 공룡전대 듀레인저의 바로 직속 선배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좀 투박하다고 할까요? 너무 각져 있어서 좀 투박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후배들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게다가 요즘 전대물 로봇에는 없는 합금이 들어간 이 묵직함, 아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합금 넣으려면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가동성은 뭐 딱히 없습니다. 진짜 정직합니다. 정직해. 딱 이 정도가 한계예요. 90년대 장난감은 되게 관절에 대한 가동성보다는 이런 식으로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튼튼함에 대한 디자인이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가동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빨간 버튼, 이게 뭘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말입니다. 우후! 그렇습니다. 옛날 로봇에는 이런 식으로 로켓 펀치 기능이 있었어요. 야, 너도 발사해봐. 발사! 죽이다 죽여. 요즘 로봇은 이 로켓 펀치 기능이 많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애니멀 포스 빼고는 한동안은 이 로켓 펀치 기능이 삭제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 로켓 펀치 기능이 다 좋긴 한데 단점이 갖고 놀다가 잃어버려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어릴 적에 말이죠. 틀림없이 이렇게 주먹을 발사했어요. 앞을 향해 쐈어요. 그냥 쐈어. 발사! 그냥 앞을 향해 쐈어. 그러면은 갑자기 팅 하고 갑자기 없어져요. 그럼 이제 주먹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엄마 책상도 찾아보고 또 저기 침대 밑으로 들어가 보고 그리고는 나중에 한참 1시간 뒤에 찾으니까 나오는 게 텔레비전 다이에 있어. 와,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또 찾으면 다행이에요. 나중에 또 찾다가 결국엔 못 찾아요. 그때는 또 AS가 안 되니까 주먹도 따로 못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놀아요 나중에. 근데 또 나중에 또 그 하나도 없어져.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놀아.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이 장난감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디 구석에 처박혔다가 엄마가 쓰레기통을 버려. 참 슬픈 딜레마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장난감 회사 사장님들 요 로켓 펀치 나중에 꼭 로켓 펀치 있는 장난감이 나오면은 제발 좀 스페어로 한 여러 개 좀 넣어주세요 좀. 네? 이제 전대물 로봇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전대물 로봇의 칼, 이 버드닉 세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맥기 코팅이 다 되어 있고요. 물론 세월의 흐름인지 맥기가 조금 얼룩이지긴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디자인은 새 날개 형태를 많이 본따 있네요. 뭐 좋습니다. 끼워주시면은 야 멋있다. 받아라 버드닉 세이버 하면서 칼로 일도양단하는 거죠. 멋있구만. 야 오랜만에 전대물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반다이제나 짝퉁이 아닌 반다이제나 뭐 카피 제품이 아닌 영실업체 제트이카우스를 한번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와, 이 녀석을 발견하고 살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주변에 장난감 가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의외로 숨겨진 보물을 득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